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단계. 네, 단계. 근데 예. 이게 좀 그런 게 우리가 셋이 한데 저는 어쨌든 진행을 하면서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네. 너무 친윤이야. 친윤이 아닙니다. 저는 또 전 친윤이 아니고요. 네. 전혀 친윤석열계 분들하고 어떠한 소통도 없고 그냥 제가 궁금한 점을 이제 물어보거나 뭐 하는 것뿐이죠. 네. 저도 친윤, 저 친윤 전화번호도 모르고 김민사 네. 전화번호도 모르고 카톡도 한 적도 없고 네. 저는 우파 네. 보수가 나라를 살린다. 아. 저는 이제 친보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보면 얘는 친윤은 아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아니 어쨌든 그래갖고는 약간 이렇게 편향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서 상대방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코멘트를 네, 해주시면 네. 우리가 네, 더 네. 균형감 있는 네. 방송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가 네 분이 커지고 있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또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와 정말 설전을 했잖아요. 네. 그게 뭐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김민전 의원은 본인이 한 얘기가 사실이 아니지만 확인해보겠다, 팩트체크 해보겠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별다른 얘기는 없는 없어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런 기사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채널에 기사 있었죠. 나타 예, 있습니다. 고발했던 정확하게 기사가 있는 있긴 거예요? 있었어요. 예. 정확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친한계 측의 말을 따서 그 기자가 쓴 워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네. 있다. 이렇게 워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한 다 오해가 발생하는 게 과거의 정치는 뭐 20대까지 19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자의 멘트를 따서 내보내는 것이 언론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당은 당 대변인이 있고 당 뭐 선임 대변인이 있고 당 대변인이 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있고 대변인 입을 통해서 나가는 정보만이 오로지 정제된 정보여서 그거를 가지고 보도가 나가는데 지금 뭐 온갖 관계자들 보도로 나가니까 관계자발. 예, 그래서 이 고발장을 하겠다, 협박 고발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갔거든요. 이것도 관계자에 의한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일단은 최고위 충돌을 보니까 제가 뭐 한 줄 평을 하자면 지금 최고위원회는 최고가 없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뭐 최고위원회를 보면 김민전 의원님도 초선이시고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됐겠습니까? 또 인요한 최고도 초선이고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당대표님도 당에 들어온 지 정치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나마 긴 사람이 김재현 최고인데 김재현 최고는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니고 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재선이긴 한데 보궐로 늦게 들어왔으니까 초선 때 또 이 정치 생활이 오래되진 않은 분이에요. 정치 생활을 오래되지 않은 분들끼리 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난맥이 터지고 또 고성방가가 나오는 것인데 그 전에 최고위원회는 어땠냐? 그 전에 최고위원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미 다 15년, 2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최고위원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대통령실과의 관계, 또 앞으로 우리 당 다음 선거를 다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하고 최고위원들끼리 이미 정치계에서 물론 계파가 다르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호간에 우리가 또 15년, 20년 동안 얼굴 봐온 사이인데 10년 동안 얼굴 봐온 사이인데 하면서 예의를 지킨단 말이에요. 카메라 앞이던 카메라 앞이 아니던.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는 약간 좀 산으로 가고 있다. 최고위원회 자체를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전 의원이 이제 그 고발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날 최고회의 할 때 사실을 좀 확인하고 말하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 김민전 의원이 인용한 그 기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팩트 체크 해야 되니까 24일입니다. 24일 날 채널에 보도된 건데요. 한 친한계의 인사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이번 주에 당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용해서 김민진 의원이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점에서 고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당대표 사퇴하라 그게 협박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기사도 주말에 나왔었어요. 예. 그런 것인데 사실 제가 명확히 또 뭐 친윤이냐 친한이냐 여쭤보시는 건 둘째치고 명확히 말씀드리면 단계에 대해서는 조사는 명확히 해야죠. 이거 해야 됩니다. 조사를. 그 사실 저희가 전당대회나 대선에서 이러한 수작업은 많이 했어요. 이게 수작업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김경수는 드루킹으로 장난을 친 거지만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나왔을 때 아마 그 17대 이명박 대선
그 전후로 해서 인터넷 문화가 나왔을 때 저희가 새로 호침을 눌러가지고 기사 상위권에 올리고 이런 작업 많이 했어요. F5 엄청 누르면서 대화 나누고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에 댓글이 나왔을 때는 아이디 모아가지고 댓글도 많이 쓰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나 김경수 사건에서 아 이게 위기엔 업무방해라는 게 확립이 되고 나서 네. 그다음부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지금 당원 게시판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를 해야죠. 이게 업무방해로 갈 정도냐 아니냐 누가 썼냐 외부에서 썼냐 가족이 썼냐 명확히 좀 조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조사라는 건 음. 지금 경찰의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별개로 뭐 당무감사든 내부적으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무 감사를 하면 제일 빠르고 편하죠. 그걸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당무 감사를 하면 제일 빠르고 편한데 이게 그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명확히 밝혀질 거예요. IP 바로 잡습니다. 네. 그럼 이 IP 주소가 뭐 당사 안에서 쓴 건지 어디 다른 도시에서 쓴 건지 명확히 밝혀지는데 여러 가지 지금 분분한 썰들이 있잖아요. 그 썰들을 우리가 사이다 정치수에서 어느 정도 사이다까지 털지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어쨌든 당무 감사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꼭 친한 친윤 나누자면 친한계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네. 당무 감사를 해서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무 감사를 해서 문제가 감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 밝혀진다. 그럼 우리 당이 위험한 거고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다. 그럼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비판할 거 아니냐. 어떻게 감사를 하냐. 이게 무슨 논리냐. 특별감찰관 반대 논리가 이거였어요. 그렇죠. 특별감- 강제 수사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비슷한 얘기네요. 그러죠. 예, 네. 특별감찰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실이 욕먹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감찰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인데 약간 그 서로 쌍방이 서로 그 주장하는 논리가 상대방 서로 논리를 엇갈려가면서 싸우고 있다. 좀 정리가 돼. 근데 그런 것 식으로 같아요. 따지면요, 이 세상 모든 것도 문제 삼을 수 못해요. 없고, 예. 예. 모든 것도 뭐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황당한 거를 우리가 용인하지 않은 꼴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러려면 당무감사도 좋지만 그게 제일 빠르긴 하죠. 네. 하지만 제일 빠르지만 그나마 그래도 제일 정확한 거는 수사. 네. 이 사법기관의 수사가 제일 정확할 것이다. 그래 보고요. 사법기관 수사 절차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법기관이 수사하게 되면 서버를 이제 조사하면서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한동훈 일가족에 대해서만 딱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이냐, 실제 썼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어느 외부 세력이 글을 썼느냐. 그러니까 즉 넘겨받은 거죠. 넘겨받았다. 이러면 이거 업무방해 되거든요. 이런 거를 밝히는 것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당무감사는 속도가 빠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 수사가 제일 정확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제가 당원 단계를 좀 보니까 윤리위원회 지금 윤리위원회를 뭐 소집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이유는 당무감사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은 윤리위원회는 중대한 윤리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였을 때는 당무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당무감사 규정을 보면 당무감사위원회도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뭐 윤리위원회든 당무감사위원회든 간에 이거를 좀 미리 개최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한동훈 대표 개인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자들도 그렇고 뭐 친윤계든 뭐 친한계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의 어떤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당내에서의 조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오피셜하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사실 방송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당무감사 규정을 얘기를 하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또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 터진 것도 뭐 벌써 한 달 돼가는데 그러면은 그때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원칙은 한 달에 한 번. 왜안 솔직하게 하겠습니까? 말씀하셔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왜안 원칙은 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인데 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모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안 모이는 네. 게 아닐까 싶어요. 갑자기 왜냐면 모였으면 그 특별한 얘기를 일이 안 할 생겼나? 수는 없거든. 그러면은 당무감사위원회를 어쨌든 빨리 뭐 소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필요하다는 대로 진행을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당무감사위원장이 나와서 언론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정당법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윤리위원장 입으로 나왔어야 되는 워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운데 문제는 이게 일파만파 커져서 이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내기가 되는 좀 거야. 예. 어려운 상황까지 그렇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지금 우리 당 상태에서 단계 게시판을 가지고 최선의 상태를 설명드리고 최악의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최선의 상태가 그 최선의 상태는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글 쓴 사람들이 가족이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이게 최선인 거고요. 이 중박은 그나마 좀 나은 거는 알고 보니까 가족이 썼는데 뭐 그 명의자들 뭐 어머니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그 장인 가족들이 썼는데 가족들 한 명이 썼던 여러 명이 썼던 한동훈 대표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아 그 아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뭐 사이가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족들이 뭐 쓴 것 같다라고 하고 사과하고 끝내는 거 이게 약간 중박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알고 보니까 외부에서 그동안 대선이든 뭐 전당대회든 어떠한 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외부에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수집을 해서 지금은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가족 이름만 검색했잖아요. 지금 당원 게시판에 제 이름으로 작성자 강대규로 검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냐? 외부에서 작용을 했으면 정말로 가족 아이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글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원 게시판에 제목 검색은 가능하거든요. 제목으로 윤석열을 검색하면 3만 1,000개고 제목으로 한동훈을 검색하면 지금 10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다양한 아이디를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제보한 유튜브가 심심해서 한동훈 가족들 이름만 검색을 해봤더니까 이것만 나온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음원 사재기라 그래가지고 뭐 음원이 나왔을 때 음원 위로 올리기 위해서 핸드폰 한 2,000개 깔아두고 막 클릭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최악이다. 그 전에 빨리 봉합을 하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최악 상태 너무 멀리 갔네. 너무 멀리 갔나?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김경수 사건이에요. 김경수가. 아. 김경수가 그렇게 외부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이용한 거죠. 기계의 힘을 빌려서 방금 말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사람이 어느 사람이 한 몇 명이 예를 들면 한 5, 6명 되는 소수의 팀이 여러 개 한 사람당 예를 들면 50개의 아이디 정도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했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되냐?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든 기계가 하든 그럼요. 이거 대신해서 인위적으로 해서 그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 방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정보법 위반도 되고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보면 하루에 몇천 개도 달아요. 그 금액을 받고. 혼자서도.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 당에다가 해결책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이 이거를 뭐 책임 소재는 당연히 나눠야 되고 당원 게시판에 보면 글이 추천수도 볼 수 없고 조회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글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론의 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타 커뮤니티처럼 뭐 일간 베스트나 월간 베스트, 주간 베스트 만들어가지고 조회수가 많고 추천수가 많은 글을 봐야지 이게 당원들의 여론이구나 보여지는데 이렇게 글만 올리고 나서는 여론 지표가 될 수가 없으니 당원 게시판을 여론 지표로 만들려면 이러한 기능을 좀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왜 만약에 이게 한동훈 대표 측에서 만약에 이것을 여론 지표로 하려고 이런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왜 그랬냐? 국내 커뮤니티가 16개에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치 커뮤니티요. 커뮤니티 팀장들이 있어요. 뭐 DC 인사이드도 있고, 뭐 FM 코리아도 있고, 뭐 MLB 뭐 파크도 있고, 뭐 오유 뭐 이런 것도 있고, 진보 쪽도 있고, 보수 쪽도 있는데 각 정당의 커뮤니티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중요글을 보고도 올리기도 해요. 그럼 전당대회나 대선이 열리면 각 캠프에서 이 커뮤니티 관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DC 인사이드에 직접 글을 올렸죠. 김기현 의원입니다. 근데 직접 글을 올려도 커뮤니티에서는 여론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추천수와 조회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당원 게시판은 달랐단 말이죠. 당원 게시판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막 글만 올려가지고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의심이 되고요. 이거는 뭐 제가 친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당을 사랑하는 정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운영의 형평성, 당원 게시판 운영의 형평성, 즉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글은 즉시 삭제가 되는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은 계속 방치가 된다. 이게 많은 당원들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당원이 새벽에 테스트를 한 거예요. 주말 새벽에 테스트했더니 한동훈 비판글은 즉시 삭제되는 걸 보고 이거는 당 사무처에서 관리한 게 아니다.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24시간 교대로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한동훈 비판글을 열면 즉시 삭제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윤 대통령 비판글은요 3만 개가 넘고요. 아까 10만 개가 넘는 한동훈 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칭송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각한 왜곡과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참에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지만요. 이거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거, 형평성 문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올해 5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만난 다음에 네. 뭐 이런 보도까지 나갔잖아요. 총리 추천을 뭐 이재명한테 추천을 받는다. 네네. 그 보도가 났던 기점에 당원 게시판이 보니까 거의 뭐 박살 났더라고요. 그 글이 엄청 올라오면서 물론 저도 이제 그러한 심정을 가졌는데 이게 조직적인 세력이 가입되지 않으면 이렇게 당원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2024년 5월경에 윤석열 이름을 놓고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시하는 게 검색 기능이 월별 검색 기능은 또 돼요. 2024년 5월달 검색하고 치밀하지 않아. 시하는 치밀하지 않아. 그렇게 지금. 검색하면 폭발적인 글이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단계 사건이 지금 너무 어떻게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수사도 경찰에서는 일단은 국민의힘에다가 서버에 대한 보전 조치를 요청해 놓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사가 뭐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오늘 지금 당사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사실 네.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예. 그 명태균 씨 때문에 이미 들어가는데 제출하기로 처음에는 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단계 사건 때문에 저도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압수수색 저도 그런 들어간 줄 거 알았어요. 아니냐. 네. 사실 막 네네. 그런 얘기들 나올 예. 정도로 지금 단계 사건에 대해서 다들 되게 깊이 있게 보고 있고 시사 프로그램들도 계속 단계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좀 현명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까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 언론 보도가 있다라고 해도 그날은 이재명 대표 선거일이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분적인 모습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있어서 뭐 저는 진짜 그때 화가 날 수밖에 네.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팩트체크하고 확인하고서는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근데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뭔가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으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 얘기까지 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그러고서 오늘 그날 오전에 이재명 대표 선거 전까지 이게 막 난리가 났다가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니까 갑자기 진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당이 이재명의 유무죄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것도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생도 어렵고 당정 간의 관계도 지금 전혀 정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인천 최고가 뭐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합니다. 예, 네. 그 말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공개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그렇더라도 기사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사를 봤다라는 그런 불특정한 단어를 써가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또 그 공개적으로 질의를 물어보는 것 같은 당 내에서 최고위원이 당 대표한테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뭐 물어볼 수 있죠. 넌지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위원 정도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던가요. 한 대표님 진짜 사실이 뭐예요? 물어보고 나서 사실은 이렇다 그러면 그럼 당이 어떻게 스탠스를 짜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면전에 대고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또 바로 앞에 네. 최고위원회 그 모두 발언을 할 때 정도이기 때문에 기자들이랑 카메라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친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좀 망신주기식의 발언이 아니었나 대표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누워서 침뱉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님께 연말 전에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제로 콜라 말고 제로 맥주라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알콜 맥주라도 먹겠다.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당내에 주요 당직자들하고 나 추경호 원내대표랑 주경호 원내대표는 한 잔 드시고 나는 무알콜 맥주라도 먹겠다. 이렇게 한 발 나가야지 지금 약간 술이라는 매개체가 소통의 매개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행태가 전혀 최고위원들하고 또 당에 있는 친한계 사람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의 선고도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나온 부분들 그리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흔들흔들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우리 이준희 대변인께서는? 저는 좀 약간 결을 달리하는데요. 예, 우리가 또 집권 여당이고 공당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단계는 단계다. 한동훈은 한동훈이다. 그래서 아마도 김민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그 전주에 보여준 한동훈 대표의 런동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해명을 하기보다는 피하고 기자들 질문을 피하고 또는 둘러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한 주 동안 계속됐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관계없이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는 좀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라도 이걸 얘기해서 한번 보는 앞에서 물어보고 사실 또 근거가 없는 거 아니고 실제 보도되던 거니까요. 그 보도에 근거해서 만약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분들을 한동훈 대표 측이 고발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입틀막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왜 본인에 대한 비판은 입틀막을 하려고 하느냐.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나를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나를 한동훈 대표에서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말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때 그럼 끌어내리려고 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기 바라는 마음, 좋은 곳으로 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왜 그런 지적 받으면 안 됩니까? 왜 본인에 대한 지적은 자기 끌어내리는 거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김민전 최고가 비록 이재명 대표의 선거날 그 말 했던 것은 좀 타이밍상 뭐 부적절하다. 그건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전혀 멍뚱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동훈은 한동훈이고 이재명이 이재명이고 우리는 집권 여당의 공당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가서 그런 보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바로 팩트 체크 하시잖아요. 그러면 채널A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김민전 최고가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갈 때 준비해간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두 발언 뭐 돌아가면서 하고 한 얘기들 있잖아요. 원래 소스를 안 받는가 봐. 원래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다 약간 준비를 그러니까 해주는데. 근데 그거를 제대로 뭐 안 봤던지 아니면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그러니까 네. 뭔가 조율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 기억은 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저는 이게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 최고위원 회의의 격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들어가서 본인이 민생이든 아니면 정말 단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최고위원으로서 이게 이게 뭐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동네 반상회 동네 반상회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반상회 있나요? 있죠. 반상회 없어졌잖아요. 통장도 있고. 반상회 없어졌어요. 모르겠어요. 반상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옛날 우리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지금 반상회 없어졌어요. 어쨌든 저는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잘못됐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회의 그리고 지금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굳이 했어야 되는가? 당의 분란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IP가 어딘지 나올 때까지는 정리가 안 돼요. 참 유동 IP 네. 뭐 얘기하면서요. 네. 유동 IP 때문에 아마 어디서 댓글 달는지 모를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동 IP라 그러면 정말로 그건 꼭 찾아야 됩니다. 유동 IP라면 이거는 조직적인 팀이 전문가가 따로 붙었던 얘기예요. 예. 그 옛날 김경수가 했던 드루킹 유동 IP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여러 대 사가지고 네. 그걸 비행기 모드로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댓글 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게 그 핸드폰이 스스로 돌아간대요. 위에서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붙어서 핸드폰을 한 1000개, 네. 한 100대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누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유동 IP라면 그럴수록 더 찾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검색자 그 작성자 검색 기능 이것도 빨리 그냥 복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예. 자기가 쓰고 자기가 못 찾을 때 할 필요가 뭐가 그렇죠. 있어요. 자기가 쓴 걸 자기가 봐야죠 예전에 그런 그렇죠. 것도 좀 자기가 또 필요하다고 삭제하고 보여집니다.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뭐 서버에 대한 보존 조치를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네. 당에서는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당이어서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그때까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흔들기, 뭐 장예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고발하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스피커로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약간 신났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저는 그때 이제 막판에 부산에서 그 공천 막판에 이제 탈락을 하는 네. 그러고서는 무소속으로서 네. 출마를 하고 그때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복당 없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했는데 네. 어쨌든 본인은 이제 끝까지 가면서 많이 내부적으로 미웠겠죠. 네. 본인의 뭐 총선 백수에 과거에 대한 내용도 있었던 있고.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한 게 근데 당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참패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다면 또 장예찬 씨에 대한 상황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그나마 수도권에서 몇 자리라도 얻었던 게 김준혁과 양문석
덕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막말이라든지 이 진짜 그 두 명이 큰 역할을 해줬잖아요.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쥐고 놔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예찬 씨가 그때 끝까지 공천을 하고서는 후보로서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갔을 때는 특히 이제 선거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됐을 수가 있었죠. 예, 본인이 그때 공천 떨어진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복수심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은 조금은 마음을 놓아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장해찬 전 최고가 그 당시에 만약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안 나갔으면 네. 지금 당당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당을 위해 희생하고 지키고 노력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당대표들 뭐 하는 거냐. 지도부 뭐 하는 거냐 할 수가 있는데 그날 탈당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탈당하고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론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여당의 집권 여당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거는 제가 말릴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뭐 저희가 좀 의심되는 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이제 당원으로 국민의힘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네 분이잖아요. 네. 아까 김민전 최고도 최고위원회에서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장예찬 전 당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최고위원이 아니라 전 당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당원도 아니니까 이분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압박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지금 두 분이서 서로 소통하고 있잖아요. 장예찬, 이준석 두 분이 소통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른 언론에서도 그런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 국민의힘 얘기니까 국민의힘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패널로 모시던가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분들을 데려다가 국민의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 정보의 출처나 혹은 신빙성이나 또 심각성이나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느새 벌써 1시간이 네. 다 됐는데 오늘 좀 늦게 오셨으니까 네.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뭐 앞으로 또 민주당의 그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관련된 여러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 그중에 12월 2일 날 통과된 우리의 그 예산안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산 끝나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에 대한 선고가 또 있을 것이고 네. 그걸로 이제 올 하루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마무리가 될 거고 내년부터 다시 또 전국의 시계가 돌아갈 것인데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